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한동안은 또 하락세로 거래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순환매 장세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원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일지 원전 관련주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시장에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섹터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 이어가는 섹터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쪽에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전고체 관련 기업이죠. 이번 주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IPO한 가격보다도 더 내려간 상황인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24만 원대까지 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보시다시피 6만 7천 원대까지 빠졌고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악재도 있습니다만은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 지난해에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기업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1위 기업이 에코프로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에코프로의 주가는 무려 571%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고점 기준입니다. 금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368%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크게 빠진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방 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이 전체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의 수요가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배터리사들의 실적도 좋지 않고요. 배터리사에 관련된 이 제품들을 납품하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는 각각 양극재와 전구체를 삼성, SD와 SK온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가 전반적으로 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BM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의 영업이익률이 7.1%에 달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성장하는 기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지난해 들어서 이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3%대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지난해 에코프로 BM이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겁니다. 배터리 출하량이 감소되고 있고 리튬과 니켈의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영업이익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싸게 리튬과 니켈을 사들였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손해를 보면서 현재 양극재와 전구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캐펙스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360억 원을 지출을 한 상황인데 2023년에는 7,562억 원대까지 확대되면서 말 그대로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2차 전지와 양극재는 다만 이번 해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순간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사실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만은 3분기쯤에는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수요가 회복되면서 배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기업들 보실 때는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곧 실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광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양극재 판매 물량은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수요가 핵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의 수요가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전망이다라는 포인트도 두 번째 포인트이고 마지막 포인트는 설비 증설의 목표의 하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현재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는 설비 투자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의 의미는 설비 증설을 줄이면 결국엔 그것은 외형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튬의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이슈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의 갈등 이슈가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주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 측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해서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전기차 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현재 박차를 가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즉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번스타인 측에서는 미중 갈등에 따라서 삼성 SDI와 LG화학이 유망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는 사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25에서 30%인데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IRA 보조금도 효과가 있는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스타인 측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기업들에 잘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생산 능력의 65%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에서 가장 픽 종목으로 꼽은 기업은 LG화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세 현재 면치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안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순환의 흐름, 오늘은 원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이슈 일정 가운데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오는 7월에 우선 협의 대상국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결정의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바로 프랑스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좀 강력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리 산업부가 체코 당국자와 함께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정말 이 수주 측면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이 기대감으로 불러일으켜지면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가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 유럽 시장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들어 올라오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가나 원전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코 원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코와는 이 2015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계속 좀 함께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에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지금 이 관계가 조금 더 공고히 될 수 있을지 그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15년 만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유럽 시장 안에서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한껏 불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체코 원전 수주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안에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바로 SMR 소형 원전 모듈일 텐데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이 소형 원전 모듈이 가장 좀 두각을 받는 이유는 이 AI 센터 관련된 전력 이슈일 겁니다. 이 AI 센터 안에서는 좀 단연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MR입니다. 지금 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100분의 1 크기로 아주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특히나 이 SMR을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전력 수요지에서 직접 바로 설치가 가능해서 송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미 SMR을 상용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MS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 SMR을 이 원전 기업을 전력 공급 계약으로 미리 체결하겠다라고 지금 좀 밝히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AI 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MR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는 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65기에서 85기 정도가 10년 후에 건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50년에는 2000에서 4000기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도 이 시장의 규모를 30조 원으로 좀 큰 폭으로 잡고 있어서 이 점차 더 성장할 것이다. AI 센터와 AI 수요에 뒷받침하면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또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028년까지 이 개발 후에 이 표준 설계 인가를 취득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경쟁력을 좀 갖추겠다라는 의지를 갖췄는데 이러한 흐름과 전망이라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AMR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오늘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개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일한 원전 MMIS 기업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렇게 독점 공급사로서 수출 수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다른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 보여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제 AI 안에서도 에너지단까지 그 흐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 오늘 함께 2시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이널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장 초반부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 것이 결국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이제 우려가 완화된 내용은 이거였죠.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공매도와 관련돼서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 분위기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개선세가 좀 있다라고 조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결국은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 업종이 호조가 보이고 수출 호조가 나오는 업종이 강세를 띠는 가운데 그중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동원 F&B나 이제 대상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K뷰티와 관련 있는 또 이제 그 1분기에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2%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이 나오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력기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수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리포트나 그런 판단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 미국 시장 통틀어서 엔비디아가 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촉각이 엔비디아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지수의 방향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인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운전으로 친다라고 하면 서행 안전운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쪽,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구리도 있을 테고요. 천연가스 가격들 다시 한번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일진전기입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K푸드, K뷰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계 쪽 전선주들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최근에 이제 남미에서 이상기후 현상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구리라는 것이 전선의 이제 원재재 가격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생각하면 결국은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가가 올라가면서 판매 가격,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선주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급단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단에서 좀 마찬가지인데요. AI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전기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반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를 지켜본다라고 하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원포인트 공략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시장 지금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을 움직여줄지 지금 시장 상황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0.03%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2723선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0.03% 하락하며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덜어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세 전환을 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써 5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갑니다. 이렇게 347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양시장 이렇게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떠한 특징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떠한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양시장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또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면 의사록과 공개가 될 거고 엔비디아 실적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슈보다 팀장님께서는 또 국내 이슈도 좀 체크해보자, 국내 변수를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변수 보고 계신 걸까요? 네, 확실히 좀 뉴욕 시장이랑 네. 국내 시장이 살짝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셨을 거고, 근데 아쉽게도 국내 시장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왔지만 지난 거래는 음봉이 가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뉴욕 시장이 우리나라 앞에 있으면서 좋은 점은 약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어떤 종목의 강세를 보일지 좀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참 간사하죠.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기업들이 뭐 강달러 수혜, 그다음 기술력 우위로 실적을 잘 내보일 때는 뉴욕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약할 때는 오히려 좋아하다가 이제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약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투자 갓 시작하신 분들도 엔비디아랑 FOMC 알고 계십니다. 근데 FOMC 회의록이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미 지난주부터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증권가를 통해서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뭐 엔비디아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뭐 150% 증가할 거니 가장 세게 부른 증권사는 거의 450%까지 불렀습니다. 그럼 450%까지 불렀으면 국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오늘 다른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전기전자 같은 경우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는 전기전자 강보합권인데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운수장비는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있죠. 이런 것처럼 시장이 바라보는 뷰랑 그 안에 있는 투자분들의 기대감이랑 그 안에서의 실망감이 시장을 조금 달리 만든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 대비 좀 기술주도 약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어떤 좀 HBM 탈락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라고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퀄리티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기술 요원들이 급파됐다는 부분이랑 그다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 수장께서 바뀌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작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도가 한 4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런 부정적인 이제 불확실성 재료가 사라진 시점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기대감에 뉴욕 시장 견주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반도체를 포기하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올 개별 종목 장세에 좀 강세 보이는 종목들을 일단 매매한 다음에 반도체는 반드시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시장은 뭐 글로벌 시장의 기대감이나 그 흐름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만 해도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힘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개별 장세 안에서 또 이슈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수급적인 요인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은 지금 수급적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네. 뭐 이번 주 내내 지금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 실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아니면 비중을 줄여놓고 좀 보자 이러한 취지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수에 유입이 된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을 뭐 해석하기엔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굳이 내가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데 오늘 굳이 뭔가를 사보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반도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셔서 반도체를 매수한다고 한다면 조금 뭐 많이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서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별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더 좋은 점은 변동성 이후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업과 외국인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제쳐두더라도 전체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듯하고요. 세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현대차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무려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한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함께 사들여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리스크를 대비해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LS 일렉트릭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신저가 먹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외국인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계속해서 양극재 쪽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CJ-ENM,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로는 PNT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엔캠 현재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오히려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오플로우, 네 번째로는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데 반면에 HLB 계열사 안에서는 수급이 좀 더 달리 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함께 만나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좀 다르죠. 두 번째로는 DB하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안에서도 좀 덜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두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특이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 두산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빙그레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히려 외국인들과 다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FDA에 관련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엠노, 네 번째로는 미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TC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I 가장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네 번째로는 원이큐엔시,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는 선크림 관련주입니다. 잉그루드랩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분들께서 꼽고 계시는 수급적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범한 퓨얼셀, 그리고 SKC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더존 비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범한 퓨얼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승세도 상당합니다.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함께 상승세 받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하게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는 섹터 중에서 완전 이미 상한가 부근까지 가버린 종목을 접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현대에 관련했을 때는 수소를 강하게 미는 뉴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2019년 때도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차 문제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슈 키워드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이제 태양광, 원전, 수소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원전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원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원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수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소 부분은 실적 반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본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범한퓨얼셀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두산퓨얼셀이나 S퓨얼셀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면 전기 마을버스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전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에디슨 모터스하고 비아디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수소 전기 버스에 들어간 배터리는 범한퓨얼셀이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잇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수소 관련해서 정말 트리거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제 기계 운송 사업을 수소 상용차로 만들겠다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영 기대감 조금 시점이 남았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원전 다음 이슈 이렇게 수소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이미 좀 상승을 해서 접근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지금 위치 측면에서도 성장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어떻게 좀 뒷받침되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인 더존 비즈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네. 최근에 계속 50일 신고가 경신을 그렇죠.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좀 많이 올렸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 지금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외국인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팔고 있다가 다시 사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더존민주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신한투자에서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4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ERP 시장 1위 기업인데 그 ERP를 활용한 그러니까 기업용 AI 비서를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 인터넷 관련해서도 이슈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6만 원대 돌파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돌파 나오면서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는 밸류 대비 굉장히 주가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나는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성장세, 상승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위치 밸류 대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내일 시장 안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또 오늘 또 다른 섹터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전문가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정말 권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너 이름이 이슈픽이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사실 신재생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SOFC가 움직이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SOFC랑 전고체가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이 이제 고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OFC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를 효율적으로 태워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원하다가 원전의 또 다른 경쟁자로 이제 SOFC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SOFC 같은 경우 2021년에 개발된 이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SOFC도 전고체처럼 이 원자재가 좀 비싸다 보니까 상용화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용화가 돼가지고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여 시점이 늦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권해드려야겠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저는 SKC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 실적은 충분히 좀 선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현재는 이 관련주다라고 평가가 되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의 동박에다가 그다음 화학 섹터에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 종목도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처럼 실적 가시화가 나온 종목도 있지만 일단 실적은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고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화학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SKC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고체 화학 전지랑 전고체 배터리 동반수혜를 입으면서도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다양한 모멘텀에다가 화학이라는 전반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SKC가 안전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크고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OFC,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음극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막 20에서를 돌파한 다음에 윗골이 달려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조금만 하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 요즘 시장 안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참 잘 움직이는구나라고 확인이 됩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화학 이슈부터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섞이면서 정말 다양한 재료가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하반기 실적 개선도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비교적 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수급적으로 어떻게 더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5월 중에 좀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했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가 22,5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저가가 22,500원이었고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별 이슈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돼서 빠졌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 종목은 내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국내 거의 오사트 기업 중에 거의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을 덜어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인 업종에 비해서 이 종목만 좀 유독 많이 개별 이슈로 빠진 상황이어서 내일 시장 안에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자리 잡고 나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수급적인 이슈는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이버, 라인, 야후와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가 뭐 아직도 현재 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글쎄 뭐 단언컨대라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강한 표현일 수는 네. 있습니다만 저도 뭐 일본에서 살아서 봤고 네. 일본에서도 일도 해봤지만 저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일본의 총무성에서 행정 지도를 내렸다는 것은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어떻게 조치가 되고 네이버가 보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그걸 수용을 해서 깨갱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일본을 전혀 털 것만큼도 모르는 분석이고 일본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오죽했으면 한때 일본을 경제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이제 일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네이버도 상당히 시총에 또 타격을 받았죠. 내려갔다가 또 좀 올라오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일단 이제 일본 총무성이 지분 조정을 의미했다.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은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태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이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완이 되고 이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일본의 우리는 이제 소프트뱅크라고 그러지만 일본은 소프트방크예요. 네. 이 소프트방크가 말 그대로 우리 한국계 일본인인 손마사요시. 근데 손마사요시는 여러분들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방크는 지금 여러 가지 이 3년 연속 지금 적자 상태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ARM을 인수한 것이 바로 손정희 회장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7월 일부 일본 정부 보고서에 지금 네이버는 우리 한국 정부에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분 매각 안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내용을 넣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네 그렇습니까? 그러신 줄 알게요.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본을 나쁘게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관계에서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교한 내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보면은 행정지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어떤 법률 몇 조 매당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일본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한 가운데 그 내용들을 각종 법적인 내용들까지도 또는 지침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행정지도라는 걸 내요.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성이 벌써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해킹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안보법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틱톡도 안 돼, 하웨이도 안 돼, 이것저것 다 안 돼. 이런 이야기에 선을 그어버리고 마이크론도 중국의 반도체 칩을 팔지 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건 뭐냐면 일본이 어느 순간 경제안보법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네이버와 한때는 경쟁자였던 것이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가 정말 한국계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정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일본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이버를 좀 가만히 둬요. 라인야후 저 이상 괴롭히지만 그렇게 지금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냐? 아니에요. 소프트뱅크는 은근히 이 기회에 우리가 일본의 라인야후와 관련된 걸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를 좀 더 AI 쪽으로 접목을 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지금 일본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진은 일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데일리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끝나지 않았다. 네, 계속해서 이건 좀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AI 쪽으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뭐 일본 쪽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 쪽은 이미 뭐 거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렇죠. 일본 들어가고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잡으면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한국 네이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특히나 뭐 웹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타격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극도로 반발하고 독도까지 방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정쟁화돼 버리고 경제적인 네. 이슈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보복적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네이버가 라인야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웹툰이 상당히 잘 나가요. 더군다나 카카오도 피코마라고 피코마. 하는 네. 그 아시죠? 네. 이게 상당히 이제 한때는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 애니메, 이른바 망가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슬램덩크라든지 그다음에 드래곤볼이라든지 네. 그런데 저거 비슷한가요? 네, 드래곤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웹툰이 좀 주춤해요. 유럽도 프랑스도 좀 주춤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상당히 탄력이 붙어 있는 게 카카오의 피코마인데 지금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앱 기준으로 해서는 이용 앱 기준으로 해서는 뭐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지난 한 해 이제 다 이게 라인 야후에 또 설정이 돼 있는 그런 네이버 웹툰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매출액이 8,700억이 넘을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순간 경제안보법에 따라서 곤란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웹툰까지 타격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는 라인 야후 사태에만 머무르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부 간의 관계는 아주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가급적 이걸 더 부각시키는 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경제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네. 투자 의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와 함께 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네. 저희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 그렇죠. 설비 이쪽은 그래도 한국 정부 측에서는 계속 세금 혜택도 주고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훈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때 어떤 시각의 변동, 시선의 변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대박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건데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좀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이럴 때 어려울 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할 때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전히 그래도 좋은 쪽은 어디냐? 반도체 쪽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경영진을 교체한 것은 SK 하이닉스에 뒤처질 일이냐. 이른바 좀 자극제가 되는 그런 요인의 차원이지 시장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건 꼭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나 장비, 그러니까 밸류체인 쪽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창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밸류체인 쪽에 그다음에 CEO의 리더십 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전력이나 전선, 결국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이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4배 이상 많다. 그러면 전력 전선 설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도 빅테크 기업 뭐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안 판다. 난 절대 안 팔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자,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AI와 관련된 이 밸류체인, 제주 반도체나 가온 칩스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나 또 이제 HBM과 관련된 것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뒤늦게 또 TSMC가 조금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강자는 SK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전이라는 거. 그건 우리의 희망입니다. 좀 더 이제
기술 격차, 초기술 격차를 얼마나 앞으로 더 벌려나가느냐가 우리가 관건이 이전보다는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나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컬러타스 반도체나 텔레칩스나 PSK 홀딩스나 IMT처럼 여러분들 결국은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AI, HBM, HBM, AI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뭐 AI도 좋고 HBM 쪽도 좋지만 레거시 쪽도 역시나 좋다라는 점이 예. 사실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요 7년 전, 8년 전에 이수페타시스 들어간다 그러면 아 이거 왜 들어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자, 우리 아마 이델리 우리 방송에서 지금 차트도 보여주실 텐데 최근에 정말 놀랐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액 조금 등락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과 7, 8년 전에 몇천 원 냈었던 이수페타시스 지금 5만 원대. 네. 상당히 놀라운 거죠. 네. 그 지금 우리가 뭐 단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제 7, 8년간을 보여주면 더 대단합니다. 네. 계속 우상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수화학이 이 모기업인 이곳이 여러 가지 계열사 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결국 끌어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기판 만드는 회사에서 변신을 했다는 거. 올해 하반기에 신규 사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더 매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발전 과정을 성장 과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 뭐 DIT나 YC캠이나 ST나 이오테크닉스나 STI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여러 회사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CEO 리더십까지 보면서 하나씩 바구니에 가려서 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린 게 이제 전력 전선 말씀드렸죠. 네. 제가 L자 들어간 기업 주목하라는 말 수도 없이 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제가 5,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원전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아니, 강원전선이면 L자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 네. 거죠.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결국 L이네. LS 전선. 가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입니다. 네. 세상의 중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10년 전에 내가 그거 왜 안 샀지?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열흘도 못 기다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난해 1조 5천억까지 가량 됩니다. 매출액이. 예, 그다음에 437억 원의 영업이익. 근데 이제 주로 국내는 가온전선이 담당하고 해외를 LS 전선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동반으로 가자. 해외까지도 가온전선이 나간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순이익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미국 곳곳에서 지금 전력, 전선 설비 이 확대에 대한 용역이 나와요. 여기 지금 LS 산전 말씀드렸고 삼화전기, 재룡전기, 그다음에 세명전기, 대원전선, 전선 쪽에 이렇게 결국은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선이나 전력 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렸다가 또 올라갈 때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적어도 석 달, 6개월, 또 1년, 또 3년, 이런 6년 정도의 네. 목표치를 기간을 설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바구니에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옥석 가리기라는 말은 쉽지만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 않은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실적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안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 이하였던 주가가 이제 50,00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가온전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주가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또 이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스코인데요. 세계 3대 암흑회 중에 하나인 아스코가 이제 다가오는 6월에 공개가 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체크해 보셔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폐암과 혈액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폐암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임상 결과,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전히 뜨거운 섹터구나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방암과 혈액암 섹터 안에서는 지금 최근에 개발 중인 신약과 항암 관련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섹터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스코 부스 총 운영 기업은 556개인데요. 이 안에서 국내 3개 기업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를 예정 중인 우리 국내 기업은 총 17개 기업입니다. 이렇게 17개 기업이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 안에서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앱클론, ABL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한양행을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폐암 관련돼서 이미 좀 발전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이미 입증된 상황인데 지금 미국 마리포사에서 FDA 승인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FDA 승인도 앞둔 상황이고 관련된 또 임상 결과 총 5건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유한양행이 이번 아스코에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좀 플랫폼 경쟁력을 좀 크게 입증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안정성과 효능 측면 안에서 경쟁력이 이미 좀 두드러진 상황이어서 이번 결과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했던 결과에서 그 추가 효능을 보인 환자군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결과를 내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아스코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암 신기술을 대거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런 신기술을 공개하는 만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우리 기술이 어떻게 이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지 그 추후의 기회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빼놓고 사실 시장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기술투자고요. 우리기술하고는 전혀 다른 기업이니까 그걸 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슈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이면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결정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 3월 때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중에 승인 가능성을 좀 전망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25%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75%로 좀 상승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일 한 번 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승인이 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나왔다가 또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과거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흐름과 또 그 흐름 나온 다음에 이후에 좀 흐름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승인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아무래도 그 우리기술투자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오늘 4% 이상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그 적은 비중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통해서 내일 중으로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한 번 더 되게 크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표가 났을 때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오히려 종가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매매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일 지금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 시장으로 또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타이밍을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아주 짧게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다가 작은 비중으로 오늘 매수를 했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자. 다만 이러한 좀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짧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BHI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8% 이상의 급등세 10,000원대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단연 돋보이는 쪽은 이제 두 군데죠. SOFC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리는 원전 쪽.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글로벌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 30조 원에 달하는 어떤 원전 시장에 대한 수출 이 이야기가 결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어서 저는 그 안에서 BHI 또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이제 이 기술 특허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두 군데 모두 이제 납품이 가능한 쪽으로 저는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BHI를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BHI는 원전 매출이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HRSG라고 하는 복합 화력 발전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AI 생태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금 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RSG에 대한 수주 잔고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BH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이 조금 넘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 벌써 이제 8천억이라고 하는 높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고점 돌파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11,000원이라는 가격대고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좀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만약 에너지주에 관련해서 좀 종목군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패턴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 듣고 왔습니다. 일단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자체가 좀 에너지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 쪽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지만은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 기업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종목 좀 사놔라 이런 걸까요? 예, 저는 좀 사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주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아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윗꼬리를 굉장히 계속 달고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주가는 날카롭다. 그렇지만은 날카로운 이유는 그만큼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디지털 트윈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동국제강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 엔지니어링과 초고압 전력 설비 제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경우에는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굳이 뭐 진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델과 공동 영업 파트너 관계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추후에는 이러한 델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앞으로 좀 보실 게 뭐냐면은 지난 3월 당시 때 GTC라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디지털 트윈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도 역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EAT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EAT는 좀 변동성이 심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업보다는 지금은 이상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윗꼬리를 계속 다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계속 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점을 계속 봤을 때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 있는 기업들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카페24 가지고 오셨고 그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쉬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앞서서 이삭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최근 5월에 이 항공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5월에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크게 몰릴 것이다 하는 슈퍼위크를 지나고 나서 여행객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4월 기준으로 2019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93%가량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승객 인원도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여객 수요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항에서 국제선 통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국제선에 일본과 중국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은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히려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110%가량 달성을 하게 되면서 정말 꾸준한 상승세 이어오고 있고 중국은 아직 그 전에 비해서 72%가량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하반기쯤에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까, 중국도 그 힘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2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러한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본 국제선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그 상승세 기대감처럼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 이 외국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환승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주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흐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 항공 관련된 제조사들은 인도대수의 회복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보행사는 안전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은 상황이어서 이 정상화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에어버스 역시나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빠르게 인도될 계획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별로 계절적으로 항공 화물 운임은 좀 비수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하락 추세는 2분기에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항공사의 영업이익은 지금 수요와 덧붙여서 컨센서스 상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 항공 화물 운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관계를 좀 꼽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의 마지막 단계에 달해 있다. 특히나 마지막 작업인 화물 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해외 경쟁 당국에서 특히나 화물 사업부 매각을 진행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시아나가 화물 사업부의 경영 실적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여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나 사물 화업부 부분에서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아나가 항공이 1.5조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12월쯤에는 정말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 예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특히나 뭐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을 확보할 것이라도 예정이 되어 있고 LCC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런 매각 이후에 외형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항공 관련주들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특히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두산 퓨어셀입니다. 아마 오늘 이 기업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2% 넘게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말 그대로 마켓 무버입니다.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추가적인 상승과 어떤 시장의 주목은 이제 이끌었기에 관련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이제 뭐 수소 물류운송 공급망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이 수소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제 SOFC라고 하는 이 연료 전지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금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전선도 그렇고 배전도 그렇고 전력기기들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의 부담이 적은 쪽으로 지금 어떤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SOFC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선 엔지니어링 혹은 이제 미쿠아 같은 기업들인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 퓨얼셀과 같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 SOFC 기술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단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용 그리고 발전용으로 이제 성장성을 한번 확인을 했고 또 SOFC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용 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실적이 그다지 지금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매 전략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오히려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특허를 가지고 이 수소 관련주 안에서도 저는 탑픽으로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분간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탑픽 종목이 상한 프로테크일까요? 두산 퓨어셀일까요? 일단은 거래량이 두산 네. 퓨얼셀에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기다리셨다가 상한 프로테크라고 하는 기업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최근에는 시장에서 뭐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비싸면은 앞으로 뭐 FMC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을 건데 이걸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만큼의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느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좀 괜찮을까?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놔줘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전체 화장품 쪽을요? 좀 더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화장품은 좀 많이 올라갔다고 리스크가 생각을 더 합니다. 크다. 네, 리스크는 큰데 유별나게 지금 본능은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ODM, OEM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추적이 가능한데 잉글 우드랩이나 그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동사의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를 통한 화장품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868%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미국 쪽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그 수혜가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혜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때 신규 고객사를 62개 정도 확보를 했다는 것은 2분기든 3분기든 계속 좀 확대처가 늘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고 연내 한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회사가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기는 한데
지금부터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달 들어서 추가 상장 이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때 대략 좀 추가 상장 이슈가 나왔고 21일 때도 한 220만 주 정도 추가 상장이 나왔고요. 그 24일 추가 상장이 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200만 주 넘게 이제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상증자 등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이 거래일 먼저 그거 권리 매도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웠었지만은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매도세를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동사의 유통 주식수가 2,100만 주 정도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지금 이달 들어서 대략 한 400만 주 정도 출하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한 많은 양의 물량들이 계속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좀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좀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네에 대한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 화장품주가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한가 가는 기업들도 있고 잘 가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일단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이 더 크다라는 의견 먼저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본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주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인데 로봇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엔젤 로보틱스 13% 이상 급등세 37,000원대. 근데 약간 하루간에 급등락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장중에 4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현재는 37,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뭐 이걸 내려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업을 뭐 지금 봐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오신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단기 반발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까지는 이제 로봇주의 순환매를 한번은 이제 기대해 볼 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봇주가 엔젤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전히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적자가 지속되거나 혹은 적자로 전환이 되는 기업도 심지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었던 상황. 대신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죠. 이틀 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로보가 지금 이제 AMD와의 그러니까요. 협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브리봇 혹은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좀 붙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나오지 않으면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뉴스에 조금 민감해진 상황이 있고 가격적으로도 이제 조정이 굉장히 깊었던 상황에서 이제 반대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혹은 하반기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실적의 개선세가 나와야지만 그때 돼서야 추세가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저는 매매를 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주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가 자체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맞아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실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하반기에 뭐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낸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뭐 전체적인 약세 시장에서 약간의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민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뭐 화장품주들 좀 강세로 시작했다가 윗골을 좀 다는 모습인데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은 자외선 차단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케어 제품 ODM을 하고 있는 인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이 있고요. 선케어 제품의 원료를 하고 있는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무기 원료하고 있고 AS텍이 유기 원료 하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 시장은 유기 원료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AS텍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제품 쪽으로는 셀피전시 제품을 만드는 비상장 CMS랩 지분을 보유한 원익이 오늘 좀 강세 보이다가 윗골을 좀 달았는데요. 아마 오늘은 이제 뭐 일단 차익 시황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화장품 쪽에 반영이 되면서 자외선 차단제 관련주도 섹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 종목이 블룸에너지입니다. 이 블룸에너지에 이 투자를 한 기업이 SK텔레콤인데 일단 블룸에너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SK 이터닉스가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국내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돌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전주 BHI인데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고 나서 좀 회복을 하는 구간인데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에도 이익을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연이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수주 잔고가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났는데요. 매출 인식은 1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만 총 5건의 신규 프로젝트 확보를 했고 3월부터 확보한 수주 금액이 한 3,200억 원 되니까요. 아마도 하반기 쪽 2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성장에 좀 중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저 엠노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엠노가 어제 기업 IR 한 이후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AI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 맞춤형 SRM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국내에는 MS 거의 1등인 상황이고요. 올해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멘텀은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로 인해서 중장기적 실적이 레벨업되는 부분인데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삼성 XS와 오나인 솔루션즈와 함께 통합 공급망 관리 사스 플랫폼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이고 아마 어제 진행을 했던 IR에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엠노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한 146억 원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정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여파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엠노의 수주 잔고가 610억 원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노 85,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2일 수요일 시장 마감을 5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청원 PB님 그리고 위지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수요일 시장도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PB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네, 오늘 장 초반부터 네. 사실 수급이 계속해서 눈에 조금 보였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약 6천원까지 매도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매수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크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오히려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눈에 보이는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기준으로 약 9% 정도, 그리고 기아도 4%. 완성차 업체의 흐름이 좋다 보니 종합 부품사라든지 1차 벤더양 부품 회사들도 지금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현재 작용하면서 해당 섹터가 이렇게 움직임이 개선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 시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오늘은 크게 나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다들 지으시고 내일 사실상 너무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시장, 그 시장에서 잘 대응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내일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좀 진정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 이후의 방향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완성차 흐름이 상당하네요. 뭐 현대차 10%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 기아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네. 오전 오후가 너무 다른 시장이라 그렇죠. 네. 예,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오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 주도로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 일부 장비주들까지 포함해서 총 코스닥은 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원전 관련주, 뭐 전력 설비 관련주, 뭐 수소 관련주, 뭐 오늘은 뭐 고체 연료 에너지 관련주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움직였었죠. 이런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현대차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아까 이청원 PB님 말을 해주셨지만 뭐 첨언을 조금 더 하자면 중국이 관세를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 상대로 해서 수입하는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보복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현대차가 올라가지? 예. 현대차는 중국 비중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중국이 한 30% 이상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글로벌 매니저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팔고 현대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다. 예, 그래서 포트를 조정함에 있어서 현대차의 비중을 늘리는 건데 오늘 외국인들이 갑자기 현물이 순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것도 현대차 뭐 일부 이제 하이닉스도 샀겠지만 현대차 기아의 매수 포지션을 늘리면서 좀 순매수 돌아섰다고 보고 있고요. 선물은 여전히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닥 시장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도 또 이제 그럼 지수는 왜 이렇게 약하냐?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밸류업으로 올렸던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그다음에 금융주들 대거 하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들이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또 흐름이 보합권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종목별로 움직임은 컸어도 사실 지수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또 한번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글로벌 자동차 관세 이슈로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된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개별주와는 다르게 지수는 그리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8% 강보합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하면서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로서 이거래일째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드디어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새벽에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더욱 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마켓 스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단기 쪽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이 확실히 잘 갔습니다. 2% 이상의 강세 그리고 개인 종목들의 이 급등 흐름에 힘입어서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페인트 쪽이 3.5%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에너지가 오늘 시장에서 4.7% 이상 급등세, K푸드 쪽 오늘 시장에서도 2.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 기록한 기업이 있는데 BI 매트릭스 상한가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상한가, 박셀바이오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만 박셀바이오는 장중한 때는 또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삼형 SNC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두 자릿수 급등 흐름 나온 기업들 살펴보면 중앙 첨단 소재도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 급등 흐름 보였고 SK 이터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떻게 거래 마감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72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9% 약보합권 84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사실상 관망 기조였습니다. 거의 전날과 비교해서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 하이닉스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9만 7,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그리고 현대차가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치고 시가총액 4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9% 이상 급등했네요. 27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오늘 시장 그래도 한방 압력을 좀 단단하게 견뎌주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요. 다만 삼성전자, LG 엔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하락폭 조금 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아도 오늘 보시다시피 4%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상승 흐름을 탔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계속해서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최근의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까지 오늘 시장에서 0.7% 하락세, KB금융이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이상의 하락세, 최근의 상승폭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오늘 시장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3위권까지 진입했고요. HLB가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2위권에서 4위권까지 빠진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반면에 이제 미용 쪽들은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됐는데 클래시스 보시다시피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실적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도 공개가 되고 FOMC 의사협도 공개가 될 텐데 이 이후에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디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은 뭐 변동성을 일단 우선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좀 내일 시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반도체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우리는 반도체 위주로 역시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일시적으로 죽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섹터, 최근에 잘 갔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오늘 움직이는 자동차, 선택지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움직임이 개선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듯 하면서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이제 반도체만 말 그대로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대단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차적으로 반도체를 가장 먼저 보시긴 보시되 움직임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본다면 저는 시장은 역시나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 흐름이 당장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심리적으로는 내일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결과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 그 옵션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괜찮다면 뭐 반도체 잘 갈 것이고 혹시 실적이 뭐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일 오전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장이 시작하는지 그 부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 네. 기대감 가지고 좀 시장 봐도 될까요? 소문난 잔치 항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엔비디아를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뭐 시장에서 기대감도 크다는 건데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클 수 있고 뭐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반영됐다 그러고 또 이제 별로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고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엄청난 그런 코멘트를 날려주지 않는 이상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빠지든 아니면 좋아서 오르든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두 경우 다 늘리셔야 된다. 예,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이지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걸로 보이고요. 엔비디아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우상향 추세를 계속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AI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뭐 전문가들조차도 한 달 사이, 뭐 일주일 사이에도 급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지나친 추격 매수 이런 것보다도 뭐 포트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좀 팔고 전반적으로 현금은 좀 확대해야 된다,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미국 시장처럼 뭐 계속 고점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부근에서 물론 2,800을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번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내일 실적 공개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우상향 추세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방향성은 좀 확인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따라서 조정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선 다가올 조정장에 좀 대비해 보시면서 지금은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좀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결과 그리고 내일 오전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지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공략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근데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갈까요? 이렇게 올라가 네. 버려서 네.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네. 그만큼 지금 매력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우선 현대차가 놓여 있는 현재의 경영 상향을 보게 되면은 참고로 올해 차량 판매 대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 자체의 성장률은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글로벌 차량 판매가 대략 전년 대비 9%가 넘어갔는데 올해는 실적이 조금 변경되는 가운데 3% 수준으로 늘어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매출액 개선세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올해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은 우선은 15조 3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은 2022년부터 큰 폭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가 되면서 동사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프리미엄 라인을 조금씩 시장에 공개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중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대가 넘어서는 수준의 차량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현대와 기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북미 쪽의 매출이 주가 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는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가 있었다는 것. 그걸 감안했을 때 올해 현대차에 대한 실적은 대단히 암울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목표 주가가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약 36만 원도 나왔는데 말 그대로 거기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슈에 따른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되겠죠. 그 보복 관세에 대한 수혜를 한편으로 현대와 기아가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도 9.5% 정도. 사실 현대차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건데요. 그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전 고점들을 지금 다 돌파를 했습니다. 예전에 2월, 3월 주가가 옆으로 기간 조정을 조금 받다가 4월 들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걸 지금 하루 만에 사실상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매물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차를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36만 원까지 나왔는데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후장에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0% 뛰어넘는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관세 이슈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상승세가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1분기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보였던 기업이어서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요.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또 올라오게 될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내일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알테오젠을 갖고 나왔고요. 네, 알테오젠. 오늘 음봉을 좀 강하게 맞았는데 갭 상승했다가 갭을 다 메꾸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여전히 호재가 계속 남아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실해진 미래 현금 흐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흑자로 완전 전환되는 건 당연한 과정일 것 같고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그 SC 제형에 대한 키트루다의 머크의 이제 히트약이죠. 연간 40조 이상 판매되는 키트루다의 제형을 SC로 바꾸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라온 건데 거기에 이제 로열티 계약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냐 2%냐 3%냐 말은 많은데 계약서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모르죠.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머크사에서 자체적으로 키트루다 SC제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용히 언론에 보도도 안 하고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몰래.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여전히 키트루다가 이제 그러니까 머크가 이제 SC제형을 알테오젠에서 가져갈 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알테오젠이 받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다이치 산교라고 해서 ADC 항암 치료제 전문 회사인데 일본 회사입니다. 다이치 산교라고 하는 일본 회사인데 이 회사와의 독점 계약도 여전히 S제형 바꾸는 독점 계약 이슈도 또 한 번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해서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까지 기대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년에 버는 돈보다 2028년이면 알테오젠이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되고 오늘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다시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엄민용 애널이 이걸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분의 최소 목표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30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바이오 제약 시장 안에서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 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대위 변제액은 13조 4,41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도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67.4%,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37.4%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졌지만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습니다.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증권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은 2조 3,725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408억 달러 늘었습니다. 대외 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27억 달러 감소한 반면 해외 증권 투자는 46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박성곤 한국은행 국외투자 통계팀장은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 평가 이익이 투자 잔액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500대 기업 경영평가는 CEO 스코어가 매년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실시합니다. 현대차는 800점 만점에 662점, 2점을 받았는데 고속 성장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1위였던 삼성전자는 투자, 일자리 창출, 양성 평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종합 점수 638.1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은 5만 891건이며 이 중 월세는 2만 7,510건인 54.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빌라 전세 사기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한솔 경제만렙 리서치 연구원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